안녕하세요. 총무입니다. 자녀를 일찍 낳는 게 좋은지 늦게 낳는 게 좋은지 이번 편에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하거든요. 저는 결혼을 30대 초반에 했어요. 제 또래에 비하면 좀 늦게 한 편이었고요. 그 당시에는 그랬죠. 지금은 아니지만. 첫째는 철저한 계획하에 30대 중반을 달려갈 때 낳았어요. 아이 낳기 전에는 아이 낳는 것이 아주 쉬운 줄 알았어요.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 산모가 땀을 흘리면서 소리는 빽 지르고 조금 배에 힘을 딱 주면 아이가 슝 하고 나와서 응애응애 하고 울잖아요. 저는 아기가 이제 울면은 잠깐 안아주고 배고플 때는 분유 주면 아이는 뭐 잘 큰다고 생각했고, 그래서 기르는 건 이런 게 끝이 아닌가라고 생각했죠. 그래서 저는 한 3명 정도는 낳아서 길러야지라고 참 무식한 생각을 하고 살았었어요. 근데 임신한 순간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. 그나마 저는 순탄하게 간 거였어요. 임신이 생각대로 되지 않은 사람들이 제 주변에도 꽤 있어서 임신 전부터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. 임신 초기에 혹시나 아이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고 저는 감기약도 안 먹었고, 그리고 전 입덧이 왜 이렇게 심한지 몇 달 동안 그 배멀미하는 고통? 정말 배멀미에 또 극심한 변비까지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. 임신하면 변비는 필수로 옵니다. 정말 끔찍합니다. 생각하고 싶지 않고요. 그리고 정기적으로 임신을 하면 산부인과 검진을 해야 되는데 기형아 검사, 뭐 초음파 비용, 돈도 많이 들고, 그리고 남편은 또 그닥 저의 임신과 출산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. 그러니까 뭐 몸은 저 혼자 고생하니까 잘 모르겠죠. 남일처럼 여겼다니까요. 뭐 자상하게 잘 챙겨주는 사람이 아니니까 저는 그냥 그러려니 했죠. 근데 좀 직장 다니면서 병원도 다니고 뭐 이것저것 챙길 게 많으니까 힘들었어요. 여하튼 이제 막달이 지났는데도 아기가 나올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. 그러다가 배가 좀 쎄하게 아파서 좀 이상하다 했는데 양수부터 터졌어요. 병원에 가서 침대에 누워있는데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자궁문은 열리지 않고, 이게 자궁문 열리는 거 간호사들이 검사하는데 욕 나오더라고요. 정말 자기 일 아니라고. 정말 정말 욕 나왔어요. 엄청 아팠어요. 여하튼 양수가 먼저 터졌을 때는 마냥 기다릴 수가 없다고 해서 자연분만은 날아갔고 제왕절개로 나왔어요. 배 아래 피부랑 근육을 그냥 칼로 배를 갈라서 열어버린 후에 아이를 끄집어내는 그 수술을 했어요. 근육을 다 잘라버려서 그런지 아픈 거는 아픈 거고, 수술 후 몇 년이 지났어도 그냥 배가 축 늘어져 버렸고 감각도 무뎌졌어요. 근데 사람은 적응의 동물인가 봐요. 닥치니까 적응되더라고요. 다행인 건 100년 전에 제가 만약에 산모였으면 죽었겠죠. 그 당시 기술이 없으니까. 그나마 현대의학의 혜택을 제대로 받아서 제왕절개라도 해서 이렇게 아이와 함께 살고 있는 거고 감사해야죠. 여튼 30대 초반, 일찍은 아니지만 그나마 젊을 때 나와서 고생은 많이 안 했을까요? 근데 그것도 아니더라고요. 30대 초반 뭐 젊을 때 나왔어도 고생은 많이 했어요. 그래서 둘째는 안 가지겠다 생각을 했죠. 직장 다니면서 또 둘째까지 낳고 살기가 좀 빠듯하니까. 근데 그렇게 있다가 이제 40대를 바라보는 그 시기? 진짜 어쩌다 둘째가 생겨버려가지고 참 한숨이 나왔지만, 그래도 노산인데도 불구하고 임신하고 첫째 때만큼 힘들지는 않았어요. 이게 그때도 뭐 둘째 노산으로 임신을 했지만 아이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남편이라 또 항상 병원은 혼자 다녔고, 뭐 직장 다니면서 또 혼자 다니려니 힘들긴 했지만 그래도 뭐 그 정도는 뭐 할 수 있으니까. 그 당시에는 지금은 어떤 검사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는 거의 필수로 산모들이 인터그레이티드 검사라고 했었거든요. 이게 아이에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는 검사였어요. 근데 이 인터그레이티드 검사에서 다운 증후군 고위험군, 그것도 아주 고위험군으로 나왔어요.
비율도 검사 결과에 나오거든요. 근데 정말 고위험군이고 좀 이렇게 심각한 상황인데도 저는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. 그냥 '아 어쩌겠냐. 생겼으니 나아야지.' 뭐 이런 생각? 그래서 다음 정기 검진에도 혼자 대기하고 있는데 어떤 산모가 펑펑 울면서 검진하고 나오더라고요. 제가 뭐 물어보기는 그렇고 물어보진 않았지만 나랑 근데 저는 뭐 눈물도 안 나왔고 그냥 담담하게 받아들였어요. 여튼 제 검진 차례가 오고 담당 선생님이 간접적으로 얘기하시더라고요. "애기 어떻게 할 거냐. 낳는 거 원하지 않으면 본인이 도와줄 수 있다." 뭐 낙태 얘기겠죠. 근데 저는 그냥 낳겠다고 했고, 그럼 선생님이 유전자 피 뽑아서 하는 게 있는데 거의 뭐 확실하게 다운 증후군 여부를 알 수 있다고 해서 양수 검사를 안 하고 그 유전자 검사를 했어요. 베리파이라고. 근데 비용이 엄청 셌어요. 60만 원 정도 했거든요, 그 당시에. 근데 사실 이 가격은 싼 편이더라고요. 다른 유전자 검사는 훨씬 가격이 많이 나갔어요. 여하튼 베리파이 검사하고 검사 결과 다운 증후군이 아닐 확률이 99.8%가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여하튼 둘째 때는 자연분만할 생각도 안 하고 할 수가 없죠. 전에 제왕절개를 했으니까. 제왕절개 날짜를 딱 잡고 그 날짜에 수술해서 나왔어요. 그래서 또 편했던 것 같아요. 출산 후 아기를 봤는데 역시나 다운 증후군이 아니었고, 근데 낳고 나서 이제 40이 넘어서 신생아를 돌보려니 힘들긴 하더라고요. 근데 여하튼 뭐 30대 때나 40대 때나 아기 기르는 거 힘든 건 똑같고, 뭐 체력 차이가 나네 만에 이거는 도토리 키재기인 것 같아요. 수술하고 회복 속도도 둘째 낳고 더 늦거나 그러진 않았어요. 여튼 요즘 사람들은 옛날에 비해서 잘 먹고 건강 관리도 잘하고 해서 옛날 사람들과 달리 신체 나이가 젊잖아요. 그래서 그런지 제 주변에도 40 넘어서 아기 낳는 사람들도 종종 있어서 요즘은 아기 낳는 시기에 목매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. 뭐 늦게 나와서 좋은 점은 내가 늙었을 때 자식이 젊다는 거. 일찍 나왔을 때 좋은 점은 빨리 키우고 이제 뭐 내 시간을 일찍 가질 수 있다는 것 같고요. 여하튼 지금까지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님에게 행운이 깃들 거예요. 참고로 이 그림은 너바나라고 제가 중학교 때 좋아했던 그 커트 코베인 그림이고요. 제가 미대를 안 나와서 좀 그림이 어설프죠? 이해해 주시고 다음에 또 만나요. 안녕.